자, 일단 기본 점화식 알아야 되고 등차 등비는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 점화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점화식을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아, 점화식이 이렇게 나온 점화식은 요렇게 풀더라. 요렇게 나오는 점화식은 요렇게 풀더라 라고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외워놔야 돼. 자주 보이는 것들은. 알겠죠? 뭐라고? 자주 보이는 것들은 방법을 꼭 외워놓고 그 방법을 해야 돼. 그때 아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뭐 숫자 때려 맞추고 식 변형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학교 내신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수능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 수능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점화식이 나와 분명. 알겠니? 모르는 점화식이 나오니까 규칙성을 찾아내고 숫자를 넣어봐야 돼. 근데 내신은 그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그래서 점화식도 한 50% 70%까지는 우리가 다 보면 다 그냥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점화식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능 시험 볼 때도 제일 나중에 풀어야 될 게 점화식 문제인데 제일 나중에 풀 점화식은 내가 딱 봤을 때 아는 점화식은 풀어야 되고 모르는 점화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적어보고 숫자를 넣어보고 규칙성 찾아야 되는 이 점화식 문제는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푸는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류의 문제냐면 A1의 모든 값을 더하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점화식은 A1이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이란 소리야. 알겠어? 2개 나올 수 있지만 3개 이상이란 소리는 경우를 쪼개가지고 풀고 해야 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풀고 아 이렇게 나온 형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생각하고 아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점화식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책에 있는 점화식 있잖아. 여기 있는 점화식 1등급이든 다른 문제집은 기쪽 나가면 점화식 문제 있을 거라고 해. 알았어요? 일주일에 몇 개씩은 계속 풀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개씩 풀어야 돼. 왜냐면 그 문제가 마지막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 마지막 점수에 그 한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물론 나머지를 풀고 나서가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를 못 풀었는데 그걸 풀고 있다 그러면 안 돼. 배점이 그거 하나와 나머지 2개가 배점이 똑같으니까 나머지 2개를 공략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알겠지? 근데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 맞아야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이 많이 아껴 있어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점화식은 딱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점화식을 너희들이 풀고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아, 점화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더라라고 어느 정도는 외워야 돼. 알겠니? 흐름이.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증명 문제가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빈칸 넣기가 지금 다시 등장을 했고요. 모의고사에 수능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빈칸 넣기도 알아야 되고 풀이 과정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주관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수학적 기납법 풀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풀어보라 하면 징역이 못 풀어. 그러지 연아야? 네. 방금 펴서 다시 해주시면 시끄러. 연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너만 빵 터졌어. 다른 애들은 뭘 좀. 웃겨서. 너만 웃겨서 그래? 네. 너는 연아를 좋아하는구나. 아 쌤이 너무 웃겨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왜 부정스러운 얼굴이야? 왜 부정하는 얼굴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지. 부정하는 거잖아. 긍정이야? 오케이, 고마워. 그래서 점화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1번, 2번이 내신에서는 아주 잘 나오고 3번까지는 아주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나온다고 했어요. 1번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 2번 이렇게 풀어야 된다. 3번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 시험지를 나눠준 겁니다. 알겠지? 그 방법대로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소리는 얘를 보자마자 서술형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반답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뭐만요? 이건 기본 점화식 지금 말하고 책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1번, 2번 기본 점화식이고 3번,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4번. 3번, 4번 나무 어제 유인물 준 거에 1번, 2번 있어. 바로 가야 돼. 소수령은 축차 대입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고 얘는 어떻게 풀 거야? A는 A1 플러스 시그마 FK K가 1부터 n-1까지 여기 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 바로 가는 거야. 소수령에서도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것인데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좀 까다로운 선생님도 있잖아. 축차 대입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알겠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에 거는 더하기 Fn 같은 거는 A1 더하기 F1부터 Fn-까지 더하기로 갈 거고 두 번째는 A1부터 F1부터 Fn-까지 곱하기로 갈 거야. 됐습니까? 변칙이 없을 때입니다. 뭐가 변칙이 없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똑같았을 때야. 이 조건이 다를 수 있어. n이 1부터가 안 갈 수 있어. n이 1부터 안 가면 2부터 갑니다. 2부터 가면 요놈 애들이 한 칸씩 다 밀려야 돼. 뭔 알겠니? 얘네들이 한 칸씩 더 밀려야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축차 대입을 써보는 것은 소수령의 작성 방법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 꼴의 점화식이 하는데 이런 3번이 왜 안 나왔어? 3번이 요거야. 아직 위에 거는 너희들이 이제 보면서 형태 변형을 해야 되는 거고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될 건 이거 3번 점화식 3번이라 부르는 거 뭘 불러? P를 곱하고 Q를 더하는 겁니다. 꽤 많이 나온 점화식이야. 알았어요? 얘는 점화식은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요렇게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일반항을 뭐 할 수 있다? 뭐 치환하고 뭐라고 했어? 알았어요? 그냥 요놈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고 등비수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등비수열 나오고 나서 알파를 넘겨야 되니까 요 식의 꼴이 A에는 알파를 넘겼을 것이고 초항이 A1 알파의 공비가 P인 등비수열 형태가 나온다 라고 바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거 쓰고 이거 작성해서 알파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이래서 이 점화식은 그래서 풀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점화식 내가 모르는 점화식 같은 경우는 크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 족차 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자 n 플러스 1을 대입이 되고 n 마이너스 1을 대입이 되는데 그냥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편합니다. 알았어요? n 대신 n 플러스 1 해가서 연립을 만들어냅니다. 연립 형태를 만들어서 어떤 특징을 알아내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꼴을 만들어내야 돼. 꼴. 우리가 아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어떤 식을 곱해보고 어떤 식을 나눠보고 어떤 항을 묶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위에 있는 요 형태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됐어요? 됐어? 1번은 할 필요가 없어. 1번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이거 다음이 이거야.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수열을 볼 때 AN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의 문자 N이 중요한 거라고. 함수에 대한 식이니까 N이 중요한 거야. AN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AN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AN만 보는 게 아니라 N이랑 동시에 봐야 된다고요. 동시에 보면 요놈이 N번째고 요놈이 N 플러스 1번째가 보일 거 아니야. 보이니? 멍 때리고 있어? 아니에요. 얘하고 얘도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이런 것은 뭐 치환이고 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일반항만 지금 표현할 줄 알면 되겠지. n번째 항이 뭔지만 표현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세 번째도 얘도 볼 필요가 없어. 그러지? 얘는 다르네. 다르지 지금. 2번은 n 플러스 1 an이고 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니까 한 차원 올라간 수열이야. 그래서 일반항이 보이는 건데 세 번째는 지금 n an하고 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지. 달라? 이건 안 맞아? 안 맞지? 뭐가 빠졌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여기에 핵심은 n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를 n 플러스 1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 식이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니? 뭐라고? n 플러스 1을 곱하거나 나누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형태가 지금 나왔지? 얘가 n번째, 얘가 n 플러스 1번째. 보이니? 보여? 대신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점화식 1번으로 간 겁니다. 점화식 1번으로 간 거야. 요걸로 간 거야. 위에는 바로 그냥 등차 수열이잖아. 바로 등차 수열인데 요놈이 1번으로 간 거야. 1번. 그래서 그러면 요놈은 이제 어떻게 풀어? 요놈은 일반항이 누구야? n 플러스 1 an이 일반항이고 얘는 초항이 누구야? 요놈이 일반항이라고 해. 초항 111 2a1이 초항이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풀고 나서 an을 구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일단은 점화식은 기본꼴이냐 기본꼴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꼴은 뭐냐? 분모가 다항이야. 뒤집으면 됩니다. 얘는 역수 뒤집어 보면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 이런 꼴이라고. 알겠지? 내신에서는 나온다. 형태를 어떻게 바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꼴 1번, 2번, 3번으로 등장하냐. 기본 등차 등비수를 가든지 기본꼴 1번, 2번, 3번. 그래서 기억하라고요. 3번까지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4번은 나온 추세가 아니야. 선생님 적어준 4번은 나온 추세는 아니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는 추세가 아니다. 이런 정도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2번 점화식입니다. 아는 꼴이야, 모르는 꼴이야? 모르는 꼴이잖아. 세 개의 합이 일정하대요. 연아야, 자냐? 아니지. 부정적인 말은 아니요. 긍정적인 말은 A야. 맞아. 참 좋았어. 못생겼지? 아니요? 한참 생각 있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자, 세개 합이야. 꽤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세개 합은 규칙성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세개 합은 규칙성이 발생해. 규칙을 한번 알아볼 거야. 얘에다가 뭘 넣을 거야? n 플러스 1을 넣을게요. 이게 연립 형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립하자는 소리야. 두 개를 빼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an 플러스 3 마이너스 an이 0이 되는 꼴이라고요. an 플러스 3은 an. 규칙이 몇 개 있어? 3개의 규칙이 있다 이거지. 주기함수적인 생각이죠. 알겠니? 그러면 숫자 몇 개 말하는데 3개만 알아내면 반복적이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어? 그럼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질문에가 의도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민주야 알아먹었어? 자, 이 식은 어떤다고 그래서 점화식을 외우라고 이제. 내가 이제 풀이를 설명해 줬잖아. 이 점화식은 3개의 규칙을 갖고 있다. n 대신에 n 플러스를 n-를 넣어서 연립을 하다 보면 그 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3개의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그 3개의 합이 얼마다? 6이 되는 거지. 3개 합이 6이잖아요. 맞습니까? 3개의 합이 6인데 3개씩 끊으면
앞에서 끊어 뒤에서 끊어. 뒤에서 끊어도 관계없잖아. 어차피 세 개잖아. 3, 6, 18 6 6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A1 더하기 A2가 39 이 말이잖아. 얘는 1이야. 36 얘가 2가 된다 이거지. 얘는 3이 됐네요. 알겠니? 여기에 우리가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봐보세요. 선생님이 이 수는 나중에 생각했고 이 점화식만 보고 쓴 거잖아요. 상수니까. 이렇게 나온 점화식은 세기 규칙이 있고 연립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라고요. 지금부터는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뭘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은 요렇게 넘어가면서 요렇게 한다고 해. 다음 4번.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민경아 문제를 봐.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는 놈은 앞에 한 명만 있어 충분해. 멍 때리는 애들. 멍멍멍. 잠잠잠. 수다수다. 4번 봅니다. 4번. 잘 보세요. 4번의 형태는 일단 가로로 묶어져가지고 형태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일단. 그러지? 안 보이니까 얘를 전개를 했더니 팔이 사라졌네요. 팔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4 an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은 0이래 나왔어요. 자, 뭘 보는 거야? 식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순서는 바꿔졌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an 플러스 1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연아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숙제 안 했구만. 너 어제 숙제 했댔잖아. 네? 숙제했죠. 이거 숙제인데? 앞에까지 왔네. 안 했단 소리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an 플러스 1로 나눕니다. 나누면 두 덩어리가 됩니다.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연속적인 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점화식 3번 꼴로 갑니다. 점화식 3번 꼴 이해했니? 됐어요? 엊그저께 답을 적으라 했더니 점화식을 지 맴대로 적어놨어. 점화식을 지 맴대로 적어놨어.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an 플러스 1은 3분의 3과 4분의 3인가 모르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은 애도 있고 이렇게 적은 애 있어. 민주일 거야. 이렇게 적으면 맞아 틀려? 내가 똑바로 적었어. 이렇게 적으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는 틀려. 이렇게 적은 애도 있어. 나다. 완전 아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적은 애는 이렇게 적으면 맞아 틀려? 맞아요. 이렇게 적으면 맞아 틀려? 그건 틀려요. 네 거를 맞고 얘는 틀려?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얘만 틀려. 민주만 틀려. 아니 저렇게 안 썼다고요. 확인해 본다. 이상을 쓰면 되지 않아요? 쌤이 제 거 봐보세요. 그럼 여기다 얘는 2 이상이나 써줘야 돼요. 네. 그거 맞아요. 네가 썼구만. 누군가 한 명이 썼어. 네, 나 아니야. 이렇게 쓰면 일단 틀려. 이렇게 2 이상에 써줘야 돼. 나머지 애들은 맞지만 모은 답안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이렇게 써야 이게 틀리다가 아니지만 얘는 틀려. 얘네가 틀리다가 아니지만 이렇게 쓰라고 웬만하면. 알겠니? 물론 이렇게 점화식 쓰라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객관식일 건데 그래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통은 우리가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로 넘어가는 함수야. 함수라고. 알겠니? 그래서 전 거를 어떤 조작을 해서 다음 것이 나오냐고 보통 써져 있어요. 물론 틀렸다가 아니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주자란 말이야. 자, SN을 볼 때, 자, 이 말이 분명 있는 게 붙어 있을 거라고.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지. 이 말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전혀 다른 풀이가 돼야 됩니다. 다른 풀이가 돼야 되는 게 다른 생각을 갖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일단은 이 말이 있다는 것은 AN과 SN의 관계가 있다는 소리고, 만약 이 말이 없으면 그냥 SN은 그냥 수열입니다. SN은 그냥 수열이야. 알겠니? 이 말이 있으면 SN은 수열인데 AN과 관계가 있는 수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알겠니? 너희들이 SN에 대한 뭐 강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SN도 그냥 수열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일단 수열인데 AN과 관계가 있다고 넘어가는 거야. 당장 내가 SN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AN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되니? 이 식을 봤을 때 그냥 SN을 수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이 관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지. 연아야, 관계 있어 없어? 있어? 어떤 관계야? 몰라요. 있어 없어? 있다고 했는데 몰라요. 뭔 말이 돼?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말로 쓰면 돼. 어, 오늘도 한 10번은 했겠다. 몰라요. N이랑 N이랑 그걸 해서 하면 통역. 얘가 n-1번째야. 얘가 n번째야. 맞니? 맞아 안 맞아? 이게 맞으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n은 2부터 넣었지. 굳이 힘들게 2부터 넣었어. 알았어? 이렇게 쓰려고 2부터 넣은 거야. 1부터 넣어도 돼. 그럼 요놈을 n이야 써도 상관없었어. 실은 이렇게 써도 원래. 알았니? 2부터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 얘가 n-1번째고 얘가 n번째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뭔 말인지 알겠어? 단 2번째부터 넣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그럼 일반항은 누구야? 2n 플러스 3 SN이 일반항이 되겠죠? n번째. 얘 초항은 누구야? S1이 저번 초항이겠지? 근데 여기다 1을 못 넣어. 여기다 뭐를 넣어야 돼? 2를 넣을 수밖에 없지.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 2를 넣으면 7S2 맞니? 2를 넣었어. 마이너스 5S1 맞니? 4 얘가 1 넘기면 9 여기가 7 1이 얼마야? 1 플러스 A2가 9 맞니? A2는 얼마야? 7분의 9 7분의 2 이래 되겠지? 맞니? 지금 흐름 이해됐어? A2를 왜 구했지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 지금 요놈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됐니?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얼마다? 4로 시작하는 수열이지. 초항은 얼마야? 1 넣었더니 얼마가 돼? 5가 돼야 되겠지. 이게 맞는가 뭐 한다?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됐니? 뭐가 확인돼야 돼? S2가 확인돼야 되겠지. 의심스럽잖아. 됐니? S2는 얼마야?
S2는 여기서 S2가 요거 있지 S2 S2는 요놈 S2였구나. S2는 7분의 9 S2는 7분의 9 맞네. 그러면 요놈이 뭐야?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SN이 나온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H7이니까 SN은 뭐 이렇게 넘어서 써도 되고 여기 넘어서 쓰는 게 좋겠지. 왜? H7을 구해야 되니까. 질문이 H7이잖아요. 그럼 초항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항 다르고 두 번째 항부터 달라질 거라고 해. 까지 되니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 무조건 있어. 1보다 큰 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놈을 계산하면 되겠지. H7은 뭐야? S7-S6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해. 흐름 이해됐습니까? 요놈은 좀 독특하네요 지금. 요놈은 좀 독특해. 됐니? AM 플러스 AN은 AM 플러스 N 플러스 4고 AM, BM, BN은 4 곱하기 BN 플러스 N이다 이거지. 요런 문제는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잖아. 아는 형태가 아니잖아. 얘가 N 플러스 N이니까 아는 형태가 아니야. 그렇지? 됐어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숫자 집어넣어서 12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은 하나를 고정시키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다시 말해서 n에다가 m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니? m에다가 2를 넣든지 0을 넣든지 2를 넣든지 이 정도의 느낌이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식에서는 뭔가를 못 알아냈는데 새로 생긴 식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알았니? 숫자 넣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12밖에 안 나온 이유는 그거야. 이게 1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반형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12 정도 나왔다는 소리는 대입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 알겠니? 자, 아는 형태, 모르는 형태야. 아는 형태, 모르는 형태. 연아야, 아는 형태, 모르는 형태. 알아요. 뭐? 알아요. 알아? 뭐야? 뭐지? 몰라요. 정신 차려. 우리가 아는 형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점화식 1번, 2번, 3번이야. 대화를 할 줄 알아야겠지. 우리가 아는 형태는 뭐라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윤주야, 네. 뭐라고? 자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아, 네. 1번은 뭐야? 더하기 fn. 2번은 뭐야? 곱하기 fn. 3번은 뭐야? pan 플러스 q. 요까지만 우리가 아는 형태고 나머지는 일단 모르는 형태라고. 됐어? 시원아 이거 아는 형태 모르는 형태야. 어디요? 어디요가 뭐 여보 보고 있는데 어디요가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모르는 형태. 모르는 형태? 네. 의심은 가냐 안 가냐? 의심 가는 거 있어 없어? 플러스 뭐? 플러스 1 없으면 뭐야? 등차 중앙이잖아.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에 더하기 1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등차가 뭐지 등차? 차가 있지. 차가 일정한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거라고. 등차 수열은 이 차이가 일정하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차이가 같다고요. 이해했어? 차이가 어쩐다고? 같다고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요 식을 이 일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이거 뭐야? 연아야 뭐야 이거? 아, 뭐지? 모르겠어요. 이걸 못 보면 저 맛이 못 풉니다. 개차. 이거? 자, 개차로 보는 게 아니라 개차가 뭐 틀렸다는 아니야. 개차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치환의 형태를 볼 거야. 내가 말했잖아. AN이 수열이 아니라니까. N이 포함된 식이라고.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얘가 몇 번째? n-1번째. 요놈이 n번째. n에다 우리 뭐부터 넣을 거야? 2부터 넣을 거잖아. 2부터 넣어서 요놈이 얘가 첫 번째야. S2-SO이 첫 번째라고. 이해되니? 얘가 n-1번째, 얘가 n번째라고. 요렇게 보면 이건 그냥 등차수열인 거야. 뭔지 알겠어? 대신 일반항이 누구냐만 판단하면 이제 n번째가 일반항이야.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 일반 n번째야. 그럼 초항이 누구야? S2 마이너스 S1이 초항이고 공차가 얼마야? 1이라고. 이해했어? 그럼 S2 마이너스 S1만 구하면 되겠지? S2는 얼마야? 3. S1은 1. 얘가 2야. 요는 뭐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N 플러스 1이죠. AN 플러스 1이 S1 이게 뭐야? 2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점화식을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보이면 일단 진행이 돼야 된다고.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 그게 보이는 것은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식을 통해서 얘는 n번째구나, 얘는 n 플러스 1번째구나, 요 관계가 보이는 등차 등비 점화식 1, 2, 3번으로 가는 것은 쉽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이 복잡하게 보이는 게 그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그 식이 만드는데 복잡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못 풀잖아, 실은 제대로. 뭔가 조작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게 빈칸 넣기 문제라고. 근데 그 빈칸 넣기는 분명 치환이라는 단어를 썼어. 얘를 bn-1을 뭐 얘를 bn 이렇게 치환이라는 말을 써서 둘 다 안 써줘. 하나만 써줘. 이런 말이 꼭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보이게 너희들한테 눈에 훨씬 더 잘 보이게 해주려고 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식을 풀 때는 치환을 맨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보여야 치환의 의미가 있지. n번째, n 플러스 1번째가 보여야 된다고 점화식을 풀 때는. 알았어? 이 식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화식 문제 스타일 몇 가지만 소개를 해줄게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점화식이 이런 점화식이 대부분의 점화식 형태야.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스타일은 다 이거야. 알겠어? 이 점화식을 우리가 어떤 룰을 갖고 푸는 문제들은 수능에는 안 나와 이제. 수능에는 나오려면 빈칸 넣기밖에 안 나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하지만 내신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틀을 갖고 있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많이 빠지긴 했어. 알겠어? 최근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는 다 이런 류의 문제. 규칙이 없어.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야.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았니? 알겠어? 여기까지 됩니까? 이래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AN이 짝수 홀수야. AN이 짝수 홀수란 말은 결과물이 짝수 홀수잖아. A1이 짝수냐 홀수냐, A2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인 경우야. 얘는 정해졌잖아. A1, A2, A3가 정해졌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둘 중에 스타일 중에 누가 더 쉽겠어? 연아야, 네. 위에가 쉬워, 아래가 쉬워? 아래. 아래가 더 쉬워. 그럼 이런 문제는 푸는 거야, 그냥. 대신 이런 문제의 스타일 단점이 뭐냐면 접근은 쉽게 했는데 나올 때 힘들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풀 수는 있잖아. 알겠니? 위에 있는 문제는 결과물이잖아. 근데 결과물이 짝수홀수는 쉬운 생각이야. 그나마 결과물이 짝수홀수는 쉬운 생각이야. 알았니? 다시 읽어볼게요. 조건을 봤더니 뭐가 나온 거야? A1이 나왔지. 조건이 A1이 나왔지.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 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결과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얘는 나오겠지. 1번이 홀수 짝수 나왔고 넣으면 결과물이 홀수 짝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 그래서 선택을 하는 문제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해돼서? 자, 얘보다 어렵게 나오려면 얘가 A1이 안 나오고 A 뭐 5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5번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할 수 있어. 맞니? 문제는 5번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지. AN이 홀짝에 따라서 여기다 넣어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 넣어서 5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 요놈으로 해서 여가 5가 나왔으니까 얘를 구하고 확인 작업하고 요놈으로 5가 나왔을 때 요놈을 구하고 확인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확인했는데 안 되는 것은 지워가고 확인하고 안 되는 건 지우고 그래서 파생이 된다고. 그래서 A5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해돼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운 문제. 그럼 이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큰 흐름은 두 가지야. n의 조건이 나왔느냐 an의 조건이 나왔느냐. 알겠니? 여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an 플러스 1의 조건이 나왔을 때요.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는 an 플러스 1의 조건이 나왔다고. 그럼 A1을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조건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까지 됐니? 문제의 큰 흐름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으로 작성은 이렇게 하나 표를 쓸 거야. 무조건 표를 쓸 거야. 됐어요? 표 안 쓰는 게 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표를 안 써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표를 쓸 거야. 자, 표의 틀은 앞으로는 다 이런 표를 작성할 겁니다. 자, 가로표가 있고 세로표가 있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n이야. 요걸 쓰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것이 비단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푸는 애들도 있냐면 A1은 1이고 3이고 3이니까 A2는 얼마고 A3는 얼마고 A4는 얼마고 이렇게 쓸 거라고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하지 말고 표를 작성해서 나는 좀 정성스럽게 이렇게 써준 거고 너희들은 보여줘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뭐만 보이면 돼. 너희들 스스로가 여기에 가상의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나는 3개씩 끊어서 표현하겠다. 그렇게 쓰면은 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가상의 라인을 내가 이렇게 표를 작성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좀 어지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가상적으로 너희들이 라인을 선을 그어 연하게 그어해. 그리고 대신 좀 끊어서 표현하라고. 끊어서. 얘는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규칙을 찾아놔라고 일단. 세 번째 규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됐어? 4개씩 끊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5개씩 끊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적당한 건 3개 정도가 적당해. 그거 나는 잘 봐. 그러면 5개씩 끊어도 돼요.
하지만 보통 규칙이 어디서 보통 많이 나오냐면 짝수 번째 규칙이 많이 나오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에서 규칙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세 개씩 끊으면 적당하게 떨어질 거야. 뭔만 알겠니?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요 정도만 쓰고 대신 n 1, 2, 3, 4, 5, 6은 안 써도 되잖아. 나는 풀이할 때 써주긴 하지만 이해되니? 그러면서 써가면서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가로표가 있고 세로표가 있어. 자, 가로표와 세로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쓸 거냐면 잘 봐. 가로표는 연산이 바로 되는 것들. 바로 되는 것은 가로표를 쓸 거야. 자, 세로표를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을 거야. 왼쪽에 1, 2, 3, 4, 5를 쓸 거야. 됐니? 하지만 너희들이 풀 때는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단답 쓰고 있는데 여기 낭비잖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너희들이 이제 라인을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어놓으라고. 자, 가로표는 어떨 때 쓸 거냐면 옆으로 여백이 있다는 소리는 이 식이 길어질 때 쓰는 겁니다. 식이 연산이 바로 안 되고 문자화 된다. 식이 길어진다 할 때 이렇게 쓸 거라고. 알겠니? 엄마 이해됩니까? 요 작업이 꽤 중요한 작업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하나 더 예시 들어볼게요. 얘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N이 있고 A1, B1이 똑같아요. 연아야 네. 숙제 좀 하고 해. 네.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 조심해야 돼요. 문자가 좀 다릅니다 지금. 문자가 달라 지금. N이 3의 배수이면 이놈을 쓸 거고. 알겠지? 그런데 지금 뭐 또 있어 얘네들은. AN도 있고 BN도 있잖아. AN도 있고 BN도 있지.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 여기가 N, 여기가 AN, 여기가 BN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어쩌죠 보니까 약간 넓게 써놓은 거라고. 됐니? A1하고 B1이 같아요. 그냥 A로 쓰겠습니다. 됐지? 그런데 AN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0이야. 얘가 A 플러스 D. 얘가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자, 3의 배수니까 일단은 두 바퀴는 돌려봐야 규칙이 보일 거야. 그래서 6에서 7 정도까지 가면 규칙이 있냐 보여야 돼. 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쓸 수는 없잖아. 야, 6번까지 돌리다 보면 게 6번까지만 아니고 7번까지 써야 돼 보통. 6번까지 쓰고 규칙이 이거네 7번으로 확인 작업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써야 된다 이 말이야. 한 바퀴 돌려야 규칙이 잘 안 보이니까. 민주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잘 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우리가 이 n이 어떤 n이냐면 세로 구하는 n이야. 지금 이 n은 세로 구하는 n이야. 여기야. 여기가 n. 여기야. 여기. 알겠니? 그러면 B2를 구하려면 2는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여기다 쓰겠네. 그럼 누구에서 빼? B1에서 A2를 빼. 요렇게 뺀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D 이렇게 연산이 되잖아. 됐어? 그 다음에는 세로 구간에는 요놈이네. 요놈은 두 개를 어쩐다? 두 개를 더한다. A 플러스 D 두 개를 뺀다. 마이너스 2D 두 개를 뺀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D 두 개를 더한다. 마이너스 D. A 플러스 6D 두 개를 뺀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D. 그렇고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1번, 4번, 7번. 규칙이 있어 없어? 모르겠어. 규칙 찾아야 돼. 3번, 6번. 나는 규칙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써야 돼. 지금 선생님 말하자는 것은 이러한 표현 버릇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이 돼서 풀도 않고 다 끝났네. 기본 문제는 다 끝났고 스텝 2로 넘어가네요. 자. 자, 35번으로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말이니? an 플러스 1이 조건부터 보라겠지? 처음에 제일 위쪽에서 하나 확인하고 뭔지를 확인하고 어떤 수열인지를 확인하고 먼저 만족하는 a 구에 값을 구하라 있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나왔어요. 그러겠지? 그러면 7번을 가지고 9번 값을 구하는데 an 플러스 1이니까 이 7번이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잖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위에 거는 지금 두 개가 나와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밑에 거는 하나만 나와도 돼. 알겠니? 이래서 그러면 일단은 부족해. 하나를 예측을 해야 되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쓸 때 자, 어떤 내용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두 개지, 두 개. 결과물이 두 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표로 작성하기가 힘들어. 잘 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표를 작성을 합니다. 윗줄은 마찬가지로 n이야. 윗줄은 n이야. 왜 가운데만큼 했냐면 지금 몇 번부터 해서 7번이기 때문에 그래. 자, 문제를 풀 때 내가 7번 왼쪽 오른쪽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 혹시 7번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7번에서 한번 위로 가는 거 쓰고 7번에서 아래로 가는 거 쓰고 거꾸로 오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본인 연습이야.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7번 내가 썼어. 근데 그 결과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A 7번은 확실하잖아. 25가 확실하지. 그러지. 그러면 A 6번은 A 8번은 이래 될 거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고 3의 배수일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전 걸로 가냐 그 다음 걸로 갈지는 갔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면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돼. 거기에다가 라인을 얘는 3개니까 3개로 그어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3K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되는데 계산은 플러스 1이 편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저요? 너 이해 못했구만. 이렇게 지금 하나짜리가 3개로 쪼개질 때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된다고요. 이게 수용도야.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이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근데 이 표가 답이 더 많으면 이 다음에 또 쪼개져야 되겠지. 대충 이건 몇 개 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표가 더 커야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수용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안 되는 거는 X 치우고 가면 돼요. 알겠어? 답은 지금까지 내가 이 나온 답 봤더니 몇 개까지 밖에 없냐면 보통 8개까지 밖에 없어요. 16개가 된 것은 그 중에 몇 개가 사라져. 쭉쭉쭉 사라질 거야. 알겠니? 이 정도 작업만 하면 된다. 이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표로 써라 이 말이 되는 거라고 해. 알겠니?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했으니까. A7 25 나왔지? 7 25 나왔고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니었잖아. 자, 여기서 n 플러스 1이 요놈이라고 생각합시다. H1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요놈과 그 전 거를 더해서 다음 것이 됐잖아요. 그 전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3의 배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전 것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 개를 작성하는 거라고. 그러면 A8도 지금 몇 개가 될 거야? 3개가 된다 이거죠. 요렇게 되겠네. 9로 넘어가겠네. 됐어요? 자, 9로 넘어가는데 이제 8번이 지금 A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요놈이 지금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니까 위에 걸로 계산하겠네. 3K 플러스 50. 그 밑에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3K 플러스 51. 얘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면 어떻게 해? 얘가 3의 배수야. 그럼 어떻게 돼? 3으로 나눠야 돼. K 플러스 9 이래 되겠네. 근데 얘를 더하라고 했는데 K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럼 나온 수는 지금 뭐 어떤 수밖에 없어? 25라는 수밖에 없어. 그러겠지?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이래 돼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6번을 넣을 거야. A 6번. 6번이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3의 배수인 경우가 있겠지. 자, 얘는 3의 배수야. 3의 배수야. 그럼 요놈은 뭘로 했어? 3으로 나눠서 얘가 나왔단 소리잖아, 지금. 오케이. 얘를 3으로 나눠서 얘가 나왔어. 첫 번째는 K가 얼마다? 25다. 이 말이 되겠지. 3의 배수라 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이게 되잖아요. 됐어? 그럼 얘 첫 번째는 K가 25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75에 125가 나왔다 이거지. 아니? 됐어요?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 요놈이랑 더해가지고 요놈이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요놈이랑 더해서 요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K 플러스 24 이래 된가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야? 3의 배수야. 얘는 3의 배수야. 3으로 나누면 요놈이 나와야 돼. 얘를 3으로 나누면 요놈이 나와야 되겠지?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요놈을 3으로 나눴어. 가 3K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K는 얼마야? 4분의 7이 됐어. 돼? 안 돼? 안 되겠지? 모두랑이 정수라 했으니까. 제외. 밑에 거 이놈은 얼마 돼? 마이너스 3K 플러스 얼마? 23이 되겠지?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한 단계 더 또 앞으로 가야겠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를 적다 보면 요놈을 3의 배수지. 얘는 나머지가 1이야. 얘는 나머지가 1이야. 얘는 나머지가 2야. 이렇게 나머지들이 바꾸는데 바로 옆으로 연결된 것은 요놈이 나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표를 작성해서 수용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연습을 해보자. 이런 내용 때문에 선생님 설명한 겁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두 가지 설명했어. 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식을 볼 수 있어야 점화식이 빨리 끝난다. 알아서? 요즘 나온 점화식들은 이런 점화식이니까 좀 표를 작성해서 일일이 다 작성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어떤 문제가 좀 빨리 끝날 거고 어떤 문제가 좀 늦게 걸릴 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몇 개씩 풀어봐야 된다 이거야. 일주일에서 3개, 5개 정도는 풀어봐야 돼. 선생님 이번에 기종 줬잖아. 그럼 앞에서부터 풀고 저마식 뒤쪽이 저마식 많아. 하루에 한 문제 풀도 잘 거야. 한 문제 푸는 1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그럼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 알았니? 시간을 내 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니? 뭐 나는 20분 동안 저마식 하나 풀겠다 라고 생각하면 20분 동안 2개, 3개 풀 수도 있고 5개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 풀고 끝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이러한 저마식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하되 이렇게 나온 저마식, 이렇게 나온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실전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풀어야 된다. 최근 수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 안 나오고 좀 더 간결한 문제가 나와. 포기하면 안 돼. 최근 수능 문제는 많이 배치돼 있고 이게 1, 2년 사이는 배치돼 있고 그저 3년 전부터 한 7, 8년 전까지 문제가 계속 그 가장 어려운 문제 15번 문제 계속 그 문제가 나왔어요. 내게 없어서 그래.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집중력을 갖고 계속 수를 놓지 않고 연산 실수하지 않고 작성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한참 3, 4년 전부터 계속 그 문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런 정도야. 앞으로는 사라지긴 할 거야. 너무 어려운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돼. 단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구나 이런 정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표를 작성해 보면서 우리가 가능한 문제들은 풀어야지. 어느 정도 풀어봐야 이게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딱 보자마자 이건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야. 대신 선생님이 구분을 해줬어요.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조건이 까다로우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일단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 알겠니? 조건이 좀 쉬워야 돼. 그 조건 중에 n의 조건은 쉬운 거야. AN의 조건은 불편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잠깐 쉬었다 해.